현재 시간 3시 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양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락세를 기록했던 코스닥 시장 역시 상승으로 반전이 됐는데요. 코스피 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싼끌이 매수세에 힘입어 1.3%대 상승한 2,48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0.6%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698포인트를 기록하면서 700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안에서 그러면 기회는 어느 쪽에 있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정리해 보고요. 종가 배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슬이 오로라 투자자문 팀장, 염정 IM증권 여의도 WM센터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조선주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오늘 시장 안에서 조선주 상당히 강한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밸류업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슬이 팀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조선업 같은 경우에 또 트럼프 트레이딩 전략에 따라서 아직도 좀 관점이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보면은 여전히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트럼프 피해주라고 하는 이제 종목들의 수급이 여전히 좀 부재한 것을 감안해 본다면 아직까지도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은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벌써 취임이 이제 1월 20일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나오는 상황인데 그때까지 아마 좀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온갖 이제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꾸준하게 들어왔던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워낙에 그 친환경 에너지보다는 기존의 이런 이제 화석 연료 중심의 이런 진흥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인물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강점인 이제 LNG 선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미중 무역 갈등에 따라서 교역량이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려 요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수익성 개선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펀더 자체에는 훼손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주 잔고가 차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후판 가격이 상당히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런 원가 절감까지 조금 이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인 좀 호황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이 얘기도 가장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신조선가 지수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다. 네, 결국에 이제 신조선가 지수가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조선업에 대한 어떤 선박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MRO 사업에 대한 중요성도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사실 하나오션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MRO 사업에 뛰어들어서 숫자로 찍히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지금 MRO 자격을 또 인증을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진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어떤 외형 성장이 더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달러 강세에 따른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은 그때 돈을 다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 시점에서 이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달러 강세가 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어떤 환차익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환율에 대한 어떠한 이런 금리 정책에서도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 좀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선업의 지속적인 호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MRO에 대한 모멘텀도 확실히 살아있는 상황이고 환차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 다 동그라미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자, 지금 이 자동차 업계에서 큰 뉴스가 하나 나왔죠. 일본의 2위와 3위 자동차 업체인 혼다와 닛산이 합친다라는 소식인데, 자, 이게 현대차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종가 매수 의견 들려주셨고요. 자, 염정 차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완성차 업계에서의 혼다, 닛산의 합병 소식이 발표됨에 따라서 만약에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에 글로벌 자동차 순위 변화가 좀 예상되는 상황이죠. 지금 현대차, 기아는 합산으로
순위상으로는 3위, 폭스바겐 그룹 다음으로 이제 현대차, 기아가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 혼다, 닛산에 합병을 한다, 거기다 미쓰비시까지 합병이 만약에 이루어지면은 현대차, 기아를 좀 넘어서는 3위로 좀 도약을 할 수 있겠다라고 뉴스 나왔습니다. 네. 이 뉴스에 의하면 사실 현대차, 기아 오늘 좀 빠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오늘 코스피 상승을 좀 이끄는 쪽이 완성차 업계이고요. 현대차, 기아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요. 현대차 뭐 기아 6% 상승이 나오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5% 넘는 상승, 뭐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까지 현대차 전반 그룹주 전반에 대한 상승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들 그리고 여전히 강한 자율주행 업체들까지도 오늘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앞서 말씀드린 이 합병 뉴스는 아직까지 진행되려면은 관문들이 좀 많이 남아 있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제재 나올지에 대한 부분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현대차 주가에 직격탄을 날릴 만큼의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오늘 또 뭐 현대차, 기아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제 트럼프 관련된 뉴스죠. 네.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도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나오면서 근데 사실은 지속적으로 트럼프 당선 전후로 해서 나왔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네. 오늘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악재로 반영되고 있지는 않고요. 이미 좀 선반영 어느 정도 됐다라고 시장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 기아 완성차 업계뿐 아니고 2차 전지 업계들도 전반적으로는 오늘 플러스 분위기를 나타내면서 그러한 뉴스에 지금 크게 치우치지 않고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는 것은 시장의 이제 과도한 하락, 그를 통해서 과대 낙폭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오랜만에 코스피 쪽으로는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럼 외국인들이 좀 어떤 종목을 어떤 섹터를 사냐 봤더니 현대차, 기아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차 종목 완성차 업계들도 지금 오늘 순매수 분위기 이어가고요. 그간 한 10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했었던 금융주들, 뭐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금융주들도 외국인들이 재매수하는 오늘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게 가장 좀 중요한 부분 같아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대형주 단에서의 낙폭과대 섹터를 계속해서 사들인다. 순매수가 이어간다라고 하면 시장 분위기는 다시 업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수 자체도 그러면은 레벨을 올릴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 변화가 적어도 3거래일 이상 지속이 좀 돼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 장 후반에는 삼성전자도 다시 좀 끌어올리면서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강세 흐름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현대차는 앞서 말씀드린 이슈 외에도 네. 워낙에 지금 저평가 구간 그리고 주주환원 책에서 어찌 보면 가장 적극적인 대기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현대차, 기아의 또 배당 효과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한다면은 지금의 주가 수준은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에 대한 부분 지속적으로 유입되는지 체크된다라고 하면은 그 시점부터 우리도 같이 더 추가 담아도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장 안에서 현대차 그룹주 전반의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처럼 돌아온 외국인들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데요. 완성차 업체들 금융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급 유입이 지속되는지 여부 체크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입니다. 지난달 실적 호조 그리고 4분기도 고실적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일각의 기대감 나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걸렸어요. 염정 차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오리온 오늘도 좀 긍정적인 리포트 나왔네요. 네, 4분기 실적, 호실적 그리고 국내뿐 아니고 우리 아시아권 중심으로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시장 중심으로 최근에 매출 실적 올라간다라는 긍정적인 뉴스에 나왔음에 불구하고 이렇게 X 드린 게 좀 죄송하기도 한데 네. 단기적인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오리온뿐 아니고요. 최근에 보면은 최근 11월에서 12월에서 가장 중요한 수급은 기관이었거든요. 기관들이 올린 종목들,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상승한 케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삼양식품이 일단은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식음료 관련된 종목에서는 삼양식품과 오리온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왔었다라는 부분에 체크가 됐고요. 여기서 만약에 기관 수급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은 좀 가능하겠지만 저는 삼양식품의 주가를 먼저 좀 체크를 했거든요. 단기간의 고점에 대한 부분에서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식음료 섹터 전반적으로는 조금 또 쉬어갈 수 있는 구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일단 오리온 뭐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오히려 좀 횡보 구간이 좀 이어지거나 아니면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종목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음료 섹터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양식품.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식음료 전반의 투심이 좀 위축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슬이 팀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우선은 이제 그 오리온 같은 경우에 또 네. 워낙에 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당장의 내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어떤 추세적인 상승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리포트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제 체질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정말 바닥은 지나고 있다 정도로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하락했던 원인이 뭐 리가켄바이오를 인수를 하고 나서 기업 가치가 좀 희석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중국 법인에 대한 판매량이 상당히 좀 이제 부진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중국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이제 내수보다도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수 매출이 한 30%라고 하면은 중국은 거의 40%가 넘는 뭐 그런 이제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에 여전히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 경기가 죽다 보니 뭐 오리온 역시도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 어떤 경쟁력 약화로 좀 이어졌던 부분입니다만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상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왔었다라는 거고요. 그럼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턴어라운드 할 만한 요소들이 있냐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상당히 좀 많아질 것으로 저는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앞으로 춘절이 이제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춘절 같은 경우엔 중국에서 이제 가장 큰 명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번 이제 11월 달에 대한 어떤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매출 증감률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엔 20% 가량 증가가 좀 나온 상황이고요. 결국에 지금부터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효과 이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이제 11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3% 증가, 그래서 예상치는 5% 정도였는데 훨씬 더 못 미치는 수치였죠. 근데 이게 부양책이라는 게 결국에 시행을 한다라고 해서 당장에 뭐 경기가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특히나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재정 부채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죠. 그리고 부동산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상당 부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3월에 또 구체적인 제시안이 계속해서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빨라야 뭐 내년 상반기에서 이제 한반기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시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주가는 어느 정도 조금 선반영이 되어가는 뭐 그런 이제 경향들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관심 있게 주목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리온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다, 아니다, 상방이 더 열려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 의견이 엇갈렸고요. 자 이번엔 SKC입니다. 자 브로드컴 훈풍의 유리기판 테마가 정말 뜨거운 상황인데 이 종목 자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자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X요. 이슬이 팀장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우선 이제 SKC 같은 경우에 또 그 사업에 대한 구조가 좀 변화한다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이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그 유리기판 관련주이긴 했었습니다만은 본업은 이제 2차 전지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지금 반도체 소재, 특히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의 어떤 그런 체질 변화를 조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그리고 이제 본업은 또 이제 동박 산업입니다. 동박 쪽도 이제 사업 매출 비중이 상당히
상당히 높은 편인데 사실 동박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이 또 철강처럼 저가 공세로 좀 밀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좀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리기판 쪽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어떤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 뭐 실제로 지금 공급을 해서 매출을 낸다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최근의 상승은 사실상 어떠한 실질적인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의 개선보다는 단순 기대감에 따른 어떤 상승이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추세적인 반등의 시작일 거야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이제 만약에 지금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정말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우선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아직까지 그리고 SKC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뭔가 유리기판인지 2차 전지인지 반도체인지 조금 혼란을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테마가 형성이 되기까지는 조금 접근을 신중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동박 사업이 본업인데 이것마저도 중국의 좀 저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유리기판은 기대감 수준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차장님 의견도 비슷한 의견인가요? 네, 일단은 SKC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수혜주를 움직이면서 SKC, 뭐 필옵틱스 같은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지만 단기간에 급등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SKC는 실제로는 유리기판 쪽에 대한 그 자회사를 가지고 있죠. 미국의 앱솔릭스에 대한 부분에서 미국의 보조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예. 1,000억 정도, 그리고 세액공제 쪽에서의 부분에도 1,000억대 추계해주고 수령하면서 일단은 반도체 분야에서의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의 사업 부분은 다소 좀 줄어들었다. 주가에서의 반영시키는 부분이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는 물론 브로드컴이 최근에 급등에 따라서 브로드컴이 유리기판에 대한 도입을 하겠다라는 뉴스만으로도 그에 네. 대한 상승분은 우리 시장이 그런 식의 테마로 좀 받아들인 것 같고요. 단기적인 급등은 일단은 차익 실현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 하지만 SKC에 대한 전반적인 뷰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주가 부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SKC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LG전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밸류업 계획 발표하면서 오늘장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도 IPO 관련 모멘텀 살아있는 상황인데요.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X 의견 주셨어요. 이슬이 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우선 이제 LG전자의 오늘 이제 상승 원인은 이제 밸류업 발표 때문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에 LG전자가 그동안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못 갔던 이유가 사실 실적은 이제 굉장히 좀 견조하게 매년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배당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웠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이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1차 그리고 2차 밸류업까지 지금 발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꽤나 파격적인 상황인데요. 소각 물량이 약 76만 1,000주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이는 이제 LG전자 전체 발행 주식수의 한 0.5%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네. 근본적으로 이제 그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하단 방어는 이제 자금 투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해줄 수는 있겠지만은 체질을 바꾸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이런 대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 시장 IPO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IPO 그 자체만으로도 이게 또 체질 개선이 되는 건 아니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현대차 역시도 IPO 이제 이후에 별로 주가에 대해서 좀 큰 반응이 없었다라는 걸 감안해 본다면 결국에 이제 인도 시장에서 진출하고 얼마만큼 판매를 하고 성장을 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LG전자의 그동안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성장성 부재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LCD 패널이라든지 뭐 자동차 부품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가전제품이 또 가장 중요한 네. 사업이거든요. 근데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판매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저조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체질 개선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전 생산에 필요한 철강이라든지 구리 이제 이런 대부분 원재료를
수입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네. 굉장히 조금 수익성의 타격에 좀 불가피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염정 사장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저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LG전자의 지금 주가에 대한 정체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사업 부문의 획기적인 변화가 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죠. 가전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사실 공격적으로 가져가려 했었던 전장 부품 쪽에 대한 상황도 예상치보다는 좀 빠른 성장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사실 사업 분야 전반적으로는 사실 시장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시장에 대한 비교 우위가 다소 약한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항상 상방도 막혀 있고요. 하방도 지지는 하지만 상방을 좀 계속 뚫고 가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의 이제 기업 경쟁력 그리고 주가에 대한 매력도가 타 종목 대비해서는 여전히 조금 좀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근 수급 면에서도 뭐 그렇게까지 사실 뭐 LG전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관심을 크게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이제 전반적인 상승기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추가적인 추가 상승은 조금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LG전자의 주가가 왜 가지 못할까?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성장에 대해서 좀 의문부호가 찍힌다라는 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차질 개선까지는 시간 좀 많이 소요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